좀 갱년기 증상이죠. 다 방법이 있답니다. 몇 방울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드라마틱하게 달라요.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좀 충격적이다. 딩크를 선언합니다. 제가 오늘 산부인과에 왔어요.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좀 갱년기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갱년기 호르몬 수치를 검사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산부인과로 왔거든요. 온 김에 폐경 시기를 또 검진할 수 있대요. 그런 것까지 한번 싹 검사를 해보려고. 5, 60 된 연예인 언니들이 갱년기를 생각하지 않다가 마주치면 우울증도 오고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충격을 받는데 어느 정도 미리 대비를 하면 좀 낫다고 해서 저는 좀 대비를 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갱년기 증상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검진을 받아보시길. 일단 초진 진료 카드를 제가 쓰고 갱년기 검사에 관련된 설문까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해볼게요. 이게 나의 갱년기 지수. 갱년기 진단 지표로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건강 상태를 점수한 거래요. 홍조, 얼굴 화끈거림, 약간. 손발이 저릿하거나 없다. 잠들기 어렵거나 아니다. 신경질을 잘 내고 괜히 불안해진다. 약간. 울적한 느낌이 약간. 현기증이 난다. 쉽게 피로하다. 관절마다 근육의 통증이 느껴진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 적이 있다. 질건조, 분비물이 일단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따지면 갱년기는 아닌가요? 퇴출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생리 패턴 지금 먼저 들어볼까요? 생리는 좀 주기적으로 28일 맞춰서 하긴 하는데 진짜 제대로 나오는 건 뭐 한 이틀? 근데 어떤 날은 그냥 2, 3일 만에 완전히 끝나버리고 어떤 날은 찔끔찔끔 약간 부정출혈 기간이 좀 길구나. 예, 그렇게까지 하면 일주일? 요 근래에는 매달 그렇진 않은데 갈색 피라고 하죠. 빨간 피가 아니라 빨간 피가 아니라 끝부분에는 그냥 끝부분에는. 갈색 피만 한 3, 4일 3, 4일 나오다가 나오기도 끝나고. 하고. 생리통이나 PMS는 어때요? 생리통은 아예 없는데 원래도 없는 편이었고. 네, 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약 먹는 정도? 생리전 증후군, 감정 기복 심해진다든지. 좀 있어요. 생리 전에 막 탄수화물 땡겨서 맞- 라면을 막 갑자기 밤늦게 먹는다? 그러면 아, 나 생리할 때 됐다.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면 좀 덜 당황스럽고 당혹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기도 언니들이.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이 모든 증상이나 급 노화는 그냥 하나 에스트로겐 몇 방울의 힘이에요. 기분적인 것도 그렇고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뼈, 내 장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되고 녹슬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간사하게 그 호르몬 몇 방울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이제 과용하거나 유방암 기억력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을 치료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전문의 진료하고 검진을 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지만 내가 나이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이 좀 빨리 떨어질 것 같거나 이미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완전 폐경은 아니지만 갱년기 증상이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보충을 하면 되거든요. 내 그럼 몸에 치료가 에스트로겐이 된다는 거네요? 없어서 생기는 모든 증상과 노화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왜냐하면 나노 단위로 정량을 해서 우리가 이제 먹는 거고 단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혈액 검사를 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먹는 약으로 그쵸? 보충하는 거예요? 먹는 약이에요. 이거는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나노미리그램 단위로 정제를 해서 만들어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럼 평생? 아니요. 50세에서 60세 보통은 이제 10년 정도를 추천하고 그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막 70세까지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짧게는 5년, 길게는 10수년 동안 유방암 검진과 자궁암 검진을 1년에 1회에서 2번씩은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유방암이 바로 걸리진 않지만 모든 논문이나 밝혀진 결과적으로 보면 유방암이 안 걸릴 사람이 이 호르몬 치료를 했다고 해서 걸리지는 않아요. 절대. 그치만 유방암이 걸릴 수도 있었던 사람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던가 아니면 예전에 유방암까지는 아니지만 이형성 조직이나 뭐 섬유낭종이라든지 섬유선종 이런 양성 질환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아주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유방암이 될 가능성이 5%인 사람이 10%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0%인 사람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그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암이 생긴다는 이런 선입견이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이제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잊을 수 있는
폐경의 이점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지금 42세에 폐경이 올 수 있었던 걸 이 치료를 통해서 뭐 45, 46으로 미룰 수 있는 그쵸. 거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작년 겨울 전부터 스튜디오가 되게 에어컨 같은 공조를 틀어서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보통 쇼호스트들은 이렇게 우리는 좀 파여있는 맞아요. 드레스 맨날 많이 드레스가 입잖아요.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입고 들어가면 다 막 가디건 걸쳐 있거나 추워서 공조 좀 꺼주세요 이걸 막 부탁하는데 저만 너무 더운 계속 거예요. 더웠구나. 땀이 원래도 나서. 체질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갱년기를 고민하기 그때도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생리 잘하고 있으면은 이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호르몬 수치는 떨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쉽게 나오는 거니까. 평균 폐경 나이가 5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40대부터는 조금씩 줄어요. 주는데 50에 수직 낙하를 하게 돼요. 확 꺾일 때 보여지는 피부의 노화라든지 골다공증, 뼈도 막 수근수근 구멍이 나고 아니면 뭐 혈관들도 갑자기 약해지고 콜레스테롤 생기고 그다음에 비만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급 낙하하는 요 48세에서 51세 그 사이에 급속하게 노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트로겐을 먹어서 이 기울기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노화를 아예 피할 수는 없어요. 진행이 되기는 되겠지만 48에서 50일 더 급격하게 내려가는 요 시기에 보충을 해주면 꺾이는 게 이렇게 안 꺾이고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한 60세 두 분을 비교하면 안 한 분하고 너무 달라요. 일단 외관상이 달라요. 한 분은 진짜 할머니고 한 분은 그냥 되게 관리 잘 된 중년. 물론 이제 피부 시술이나 뭐 요새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피부 시술을 아무것도 안 한 두 분. 근데 단지 차이는 호르몬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달라요. 여성 호르몬이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게 하는 그 여성의 체형을 유지하게 해주잖아요. 이게 50세부터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 얼굴도 늙는데 몸도 남자처럼 곡선이 없잖아요. 이제 에스트로겐은 그 모든 것들, 피부, 몸매의 곡선, 몸의 기능, 뭐 골다공증, 건강 이런 것들 다 하기 때문에 내가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만 딱 없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유방에 혹이 있다. 암이 아니더라도 그런 케이스만 아니면 저는 무조건 여성 호르몬을 추천하는데 그 혹이 센치가 몇 센치고 어떤 이제 혹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약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유방암까지는 아니지만 유방에 혹이 있는 환자들한테도 쓸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여성 호르몬제가 있고 그리고 용량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체질하고 내 기왕력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서 먹을 수가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면 지금 당장 이제 폐경은 아니지만 호르몬 수치를 봐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고 있네요. 1, 2년 뒤에는 폐경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에스트로겐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폐경이 딱 의심되는 직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예 딱 폐경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한 달 단위로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폐경을 한 달 요 사이에 또 늙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래서 그때는 생리를 안 하고 있어도 피 검사를 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은 걸 확인했으면 보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딱 바톤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폐경이 임박한 시기를 바톤 터치를 해서 약 먹고 생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폐경 직후에는 생리하는 약으로 인위적으로 생리를 좀 53세, 54세까지 생리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는 또 너무 이렇게 또 자궁을 혹사하면 또 안 좋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은 수치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생리도 좀 안 하는 약으로 그렇게 한 5년 정도를 또 60세까지 좀 끌어요. 그리고 60세 이후가 되면은 제일 가벼운 에스트로겐 유도체로 또 가볍게 그때 가서는 건강기능식품 정도의 여성 호르몬을 쓰게 돼요. 단계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여성 호르몬 쓰는 게. 다 방법이 있답니다. 있네요. 진짜 모르고 넘어갔으면 그냥 확 그냥 끝나고 그쵸. 확 늙고 나 생리 안 해. 그냥, 폐경됐어. 이렇게 그래서 되는 이제 만약에 내가 50세에 폐경이 됐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땀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늙고 그래서 참다 뭐 5, 6개월 뒤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5개월 사이에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급속 노화하고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생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로 5개월, 1년 정도를 지나갔으면 생리하는 약은 또 못 써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몸이 달라짐을 느껴. 그리고 생리 한 달을 걸렀어. 그럼 바로 오셔서 혈액 검사 하시면 돼요. 그럼 피 검사를 보면 이게 폐경 직전의 수치인지 완전 폐경 직후인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캐치를 해서 바톤 터치로 이어서 생리를 할 수 있게 호르몬 치료를 해주면 그때가 제일 효과는 베스트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을 먹기 시작하면 1년에 한 번에서 2번은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는 철저하게. 근데 거기서 좀 이상이 있다 하면 그 약을 사실은 끊어야 그쵸. 되는 거고. 끊고 다른 방법을 또 시도해봐야 되는 건데 50세 이후에 폐경하고 나서 호르몬 치료를 1, 2년밖에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가지 이유 아니면 약이 안 맞았다든지 계속 챙겨 먹어야 되거나 약값이 부담스러웠다든지 그래서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급격한 곡선을 타는 시기에 내가 방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급속 노화 시기를 완충해 준 거예요. 그 시기에 1, 2년만 호르몬 치료를 했어도 만약에 내가 치료를 해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요. 딱 시기에 먹어주는 호르몬 치료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비싸요? 그렇진 않아요. 한 달에 약에 따라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부 시술하는 병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나이대의 환자분인데 그냥 일반 리프팅하고 뭐 리쥬란 단독 시술만 했을 때랑 시술을 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랑은 시너지 효과가 너무 달라요. 기본적으로 피부 시술만 했을 때 기대치보다 호르몬 치료를 같이 했을 때는 한 50% 이상의 더 부가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처음 들었어요. 주변에 갱년기가 없어서 그런 건데 30%에서 40% 정도는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 우리 종이님처럼 외모 관리가 중요한 직업이라든지 뭐 대면을 해야 된다든지 외적인 매력이 좀 중요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직업군에서는 그 퍼센트가 훨씬 높아요. 일반 사람 전체를 봐서는 뭐 3분의 1 미만에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 치면 특수한 직업군이라든지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아마 반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종이님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자각 키트도 아까 쳐보니까 있더라고요. 갱년기를 진단하는 그건 약간 부정확해요. 아. 혈액 안에 있는 호르몬 수치를 보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아서 일단은 또 눈에 보이는 진찰도 해야 돼요. 초음파 검사를 하면 뭘 알 수가 있냐면 폐경을 하게 되면 자궁 내막이 얇아져요. 요거 하나 하고 요 난소의 사이즈 폐경을 하거나 아니면 폐경이 임박해지면 좀 통통했던 난소가 쪼그라들어요. 잘 안 보여요. 아직을 생리하고 있지만 원래는요 이런 증상이 없고 호르몬이랑 관련 없이도 용종이라든지 아니면 생리불순이라든지 난소의 혹, 자궁 근종 이런 것들은 20, 30대부터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를 하셔야 돼요. 다른 목적으로 왔을 때 49세, 뭐 48세인데 초음파를 건강검진 목적으로 봤어요. 근데 난소가 쪼그라들었다. 근데 생리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또 전조 증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호르몬 검사를 제가 권하죠. 아직 생리를 하고 있더라도. 종이님도 기본적인 오늘 검사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자궁 초음파를 볼 건데 일단 눈으로만 봐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럼 혈액 검사는 결과는 좀 걸리나요? 한 3일 정도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보이는 게 자궁이에요. 종이님 자궁. 네. 여기 주머니처럼 생겼죠? 네. 여기가 자궁 내막이에요. 자궁 내막이 너무 얇아졌다. 그럼 또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좋네요. 자궁에 다른 물혹이나 근종은 안 보여요. 염종도 없고 깨끗하네요. 이제 난소 볼게요.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예쁜 모양의 난소고 양쪽 난소 특별하게 나빠 보이는 혹이나 고체성 혹, 물혹 이런 것도 없고요. 아주 좋아요. 지난번에 전반적인 자궁 초음파하고 혹시라도 질 분비물에 염증이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 요거 같이 봤고 그리고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 같이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자궁 초음파 이제 본인 자궁이에요. 옆에서 본 자궁 모양이고 요게 우리가 중요한 자궁 내막이라고 부르는 너무 얇아도 문제, 너무 두꺼워도 문제, 안에 종물이 있거나 혹이 있어도 문제 이제 요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궁 내막 두께는 0.8cm 정도 괜찮아요. 1cm 전후면 적당히 두껍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막 안에 용종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이상 종물은 없었어요. 앞벽, 뒷벽 다 깨끗하고 근데 요 앞벽에 비해서 뒷벽이 조금 두꺼운 거 보이죠? 생리할 때 약간씩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뒷벽에 쌓이면서 조금씩 뒷벽이 부풀어 오르면서 단단해진 현상이에요. 만약에 아주 심해지거나 생리통이 너무 심한 게 반복되면 성근증이라는 질병을 붙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증상은 없죠. 내가 뒷벽이 좀 두꺼워서 약간의 생리통 특히 뒷벽이 두꺼울 때 여기 허리 쪽이 아파요. 이런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오른쪽 난소 사이즈도 정상, 실질도 괜찮고 특별히 혹이나 다른 문제 없었고 왼쪽 난소도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게 본인의 난소 모양이에요. 이거를 난포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태어날 때 이 난소가 난포를 가지고 태어나요. 초기 난포를. 그게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크다가 이게 한 2cm 정도로 크면 빵 터지면서 배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식 능력이죠. 난포라는 말을 좀 기억해두고 왜냐면 우리가 AMH라고 혈액 검사
검사를 보는 건데 그 AMH라는 의미가 난포 개수예요. 동 나이대에 비해서 이 난포가 많이 타고난 사람인가 적게 타고난 사람인가 그거를 보는 게 이제 AMH. 난소에 특별하게 어떤 근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난소 무록,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나빠 보이는 종양 이런 것들은 없어요. 건강합니다.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봤던 거고 정상이에요. 자궁경부암 같은 거는 거의 90% 이상 후천적인 성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위생, 검진을 자주 챙긴다든지 기본적인 습관들하고 HPV 백신을 맞았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이기도 해요. 가다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궁경부암 백신은 일단 50세 이전이라면 성경험이 있고 이전에 놓친 케이스라도 반드시 맞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몇 번 맞아야 되는 거죠? 3번이에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오늘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2달 뒤에 한 번 더, 그리고 4달 뒤에 한 번 더. 근데 이제 요거는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외국에서는 가다실은 접종을 권유하는 횟수가 공식적으로 2회차예요. 근데 한 번 더 부스터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3회를 권고하고 있긴 한데 정상 면역을 가진 사람이면 2번이면 보통 상체는 다 생겨요. 자궁경부암 자체의 세포는 정상으로 나왔어요.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자궁경부 상피세포는 음성. 다만 이제 반응성 세포 변화라는 건 약간의 질염 이런 띠가 있다. 뭐 간지러움증이나 분비물이 최근에 안 좋았다면 균 검사를 한번 체크해 보고 균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항생제 치료 또는 뭐 소독 치료를 권고한다. 요 정도예요. 질 분비물 검사도 같이 했어요. 네. 감염성 질환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깨끗합니다. 흔하게 피곤할 때 혹은 면역이 떨어졌을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균은 2가지가 검출이 됐어요. 유레아 플라즈마 파봄, 그 다음에 가드넬라. 요거는 굉장히 흔한 균이에요. 아마 하면 저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가드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염성 질환이나 남녀 간에 주고받는 균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혐기성 세균이다 보니까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약간 냄새가 올라오거나 불쾌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 요거는 가드넬라에 대한 항생제를 3일 정도 처방해 드릴 거예요. 혈액 검사에서는 뭘 봤냐면 기본적인 여성 호르몬 수치 잘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에스트로겐 수치라는 게 생리 직후, 배란 전후, 생리 직전 조금 기복은 있어요. 주기마다 수치는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절대값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폐경 직전에는 50에서 40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폐경을 하면 정말 10, 5. 이 204가 10으로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100 이상이면 우리가 충분히 잘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좋아요. 절대값으로만 보면. 그래서 종이님 피부도 좋고 지금 날씬하고 몸매 곡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리 주기 이런 것들이 에스트로겐이 아주 잘 그리고 수치적으로도 아주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 잘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뇌하 수치의 호르몬 신호 수치가 또 있어요. LH하고 FSH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점점 더 안 만들어지거나 쥐어짜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 즉 이제 난소가 나이가 들고 있거나 좀 폐경이나 폐경 전기로 들어가고 있다면 현재 에스트로겐은 잘 만들고 있어도요 이 200이라는 결과가 쥐어짜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건데 쥐어짜는 의미는 FSH 성선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요. 막 열심히 난소가 일하라고 계속 FSH가 올라가요. 얼마 이상으로 10 이상으로 올라가요. 지금 수치가 8.9 나왔으면 양호합니다. 폐경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FSH는 30, 50, 80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FSH가 40대인데 뭐 15, 30 이런 식으로 2자리로 올라간다. 이 신호는 지금 현재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있어도 아 이게 버겁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이님이 예쁜 건 에스트로겐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아직 문제 없어요. 다행입니다. 네, 이제 AMH 호르몬 검사 결과를 볼게요. 미래의 에스트로겐 생성하는 난소의 기능이 좀 빨리 닫힐 것인가 그거를 예측하는 수치예요. 흔히 난포 개수라고 해요. 성숙한 난자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예비 난자가 지금 얼마나 남았느냐를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값 수치도 크게 의미가 없고 높다고 해서 낮은 건 아닌데 내 비슷한 나이대의 평균에 비해서 나는 평균보다 높은가 낮은가 이 상대적인 걸 보는 건데 이 농도에 근거하면은 조금 높게 나오긴 했어요. 이게 웬일? 만 46세. 제가 아니 이거 일단 실망할 건 없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또 안 돼요. 이거하고 내 생리 패턴 그리고 자궁의 내막의 두께 모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지 내가 가임에 대한 퍼센트를 예측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이 난포 개수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이른데 예측할 수 있는 한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이건 타고난 거. 엄마한테 그냥 유전으로 타고난 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AMH가 나이보다 높게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난임이나 이런 걸 주소로 오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가족
가족력이에요. 종희님은 있을까요? 제가 언니도 없고 이모도 없고 그냥 엄마가 여자 엄마만. 혼자 형제인데 저도 안 그래도 이거 검사 받으러 오면서 엄마한테 여쭤봤는데 50세 넘어서 딱 50세 넘어서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아주 일찍 하지 않았다. 엄마도 좀 늦게 했으니 너도 늦게 하지 않을까? 맞아요. 엄마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력도 종합을 해야 되고 내 현재 생리 패턴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희님이 아직 한 번도 임신을 안 했잖아요. 출산을 안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출산을 겪으면 10번을 배란을 안 하게 되잖아요. 10달 동안 임신한 동안. 그래서 임신을 만약에 3명이고 5명이고 임신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동안 난자를 안 썼기 때문에 예비능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종희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생리를 많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만큼 썼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약간은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영양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임신이 어렵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리나 여성의원 우리 김보영 선생님께 진료를 다 받고 왔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 난소 나이는 만 46세, 제 나이보다 5살이나 높게 나왔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난소 나이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평균보다 더 빨리 폐경을 맞이할 수는 있다. 근데 호르몬 수치나 뭐 에스트로겐의 수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나왔고 자궁의 환경이나 이런 난소의 상태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서 현재는 이상이 없지만 난포 개수를 보면 어쨌든 폐경은 빨리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은 게 STD 검사라고 해서 질내 세균에 대해서 검사를 했어요.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성문화들이 자유분방하진 않았는데 요즘엔 조금 좀 자유롭잖아요. 20, 30대 분들도 이게 어떨지 모르니 예방 차원에서 질 세균 검사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행히 세균 검사는 통과. 피 혈액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분비 검사와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에스트로겐을 위해서 막 뇌가 억지로 일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어쨌든 저의 호르몬은 아직까지는 정상이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약을 먹을 필요도 아직은 없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만 46세 여성의 값에 해당한다. 보시면 이거 지금 충격적이다. 임신 가능성은 12% 이하. 정상 분만 가능성 7% 이하. 딩크를 선언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이를 가지려면 현재는 어쨌든 자궁이나 난자의 이런 상태들이 굉장히 좋고 호르몬 수치가 좋으니 가질 거면 지금 당장 가져라. 이게 솔루션이었고요. 두 번째 솔루션은 난자를 냉동해 놓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에 영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평균 50세를 기준으로 폐경이 온대요. 근데 저는 좀 40대 후반에 올 수 있다라는 평이었고요. 폐경이 오기 전에 피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를 이제 보면 이제 곧 폐경이 오겠다, 아니겠다 준비를 하십시오, 갱년기입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폐경이 오기 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호르몬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호르몬 치료를 한 사람이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이 60대에 젊음을 유지하더라 라는 평균 결과치가 있대요. 다만 유방암의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라든지 자궁 내 환경이 조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건 체크를 통해서 괜찮은 상황이다 했을 때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저도 지금 잘 관리를 하고 폐경이 오기 전에 그걸 딱 알아차려서 호르몬 치료를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쫑쫑이 분들이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폐경을 맞지 않은 분들도 있고 폐경을 맞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시기를 조금 잘 알아차려서 호르몬 검사를 하고 보여지는 피부 미용을 위해서는 에스트로겐 치료를 조금 받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이건 꼭 체크했다가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이렇게 검사를 받아본 걸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노화 현상이다 보니까 저는 근데 이 46이 물론 더 젊게 나오면 좋지만 뭐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거든요. 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관리하면 되죠. 다 받아들이고 그 나름 그 나이에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쁘고 멋있게 늙어봅시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요. 피검사, 자궁경부암은 어쨌든 나라에서 해주는 거고, 세균검사, 초음파 검사 이런 거 다 했거든요. 20만 원 안 줬어요.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실비로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리나 여성의원의 김보영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종이 비행기